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을 좀 봤었죠? 예, 전속중개계약, 기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봤었는데 5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5가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해 주는 거. 전속중개계약을 왜 체결했다고요? 거래를 빨리 하려고.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기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 이렇게 물건 맡기는 거.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것보다 한 명에게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된다. 이게 책임중개가 돼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기업공인중개사는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광고라고요. 광고를 해줘야 거래가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정보를 공개하면 되고 비공개 요청 들어왔대요. 그때는 비공개예요.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비공개. 질문 드려보면 비공개 요청 들어왔대요. 야, 공개하지 말아줘. 그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무조건 비공개.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비공개 원칙 들어오면 그때는 무조건 비공개다. 그렇게요. 그리고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공개 사실은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방법은 문서 통지. 공인중개사법에 구두는 안 나와요. 항상 문서 통지다. 통지 방법 제한이 있고 중요한 건 업무 처리 상황. 한 명에게 맡겼으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우리가 웃었다. 콩날 팍팍 묻혔냐? 따지냐? 잘 안 돼요. 목이 좀 잠겨갖고. 내년 10월 달에는 잘 될 거야. 어쨌든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우리 웃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질문 드려보면 정보를 공개했대요. 정보를 공개한 거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X. 정보를 공개한 거는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그건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업무 처리 상황. 일의 진행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해라.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 문서 통지니까 구두 X.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을 사용해야 돼요. 제목이 전속중개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그러면 이제 그걸 사용해서 증거로 남겨놓으면은 일반 중개계약이었어 이렇게 오리발을 못 내민다고요. 전속중개계약만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고 그거를 3년간 보존을 해라. 왜 3년?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3년이다. 3년간 증거되는 서류는 보존을 해놔라. 이렇게요. 의무가 있다라는 건 위반 시에 제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광고하는 거. 그래서 그거 위반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이든 공개한 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조금 더 센 거예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줄이면 임등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업무 정지, 영업 정지, 일을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 서. 그럼 뭐다? 정지. 서. 그럼 정지할 테니까. 그죠? 서. 하는데 가고 있어요? 확 그냥. 서 그러면 정지해야지. 그죠? 서. 하면 정지니까. 전속중개계약 서. 하면 그건 업무 정지. 전속중개계약 서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존하지 않으면 그때는 업무 정지. 서. 정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전속중개계약만 있는 기업공인중개사의 의무고 또 전속중개계약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는데 그게 50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이에요. 의뢰인 의무 있죠. 의뢰인 의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만 전속중개계약이 있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은 공통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중개계약이건 공통이니까 지금 안 배우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만 전속중개계약만.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위약금 지불 의무. 위약금을 줘야 된대요. 위약금은요 약속을 저버린 거죠. 뭔가 좀 괘씸해야 돼. 사가지가 없어야 돼 이거. 그래서 기억 보세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까지 했대요. 전속중개계약은 나만 믿고 맡겨야 돼요. 그죠?
근데 딴 사람에게 또 의뢰해서 거래까지 홀라당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난 뭐가 되게요? 세대지 완전히. 그러니까 괘씸하다고요 이거. 그래서 위약금. 중개의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을 뭘로? 위약금으로. 위약금. 중개 보수를 준다. X. 위약금. 같은 금액이지만 명칭은 다르다. 그 다음 니은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대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내가 한 명 소개한 거죠. 내가 한 명 상대방을 소개했더니 나를 빼고 지들 둘이 만나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어떤 경우? 왕싸가지.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돼. 내가 한 명 소개했다고요. 내가 한 명 소개했으면 내가 계약서 써주고 해야지. 나를 빼고 지들 둘이 만난 거예요. 걸리면 확 그냥 죽여버리지 이거. 계약서 찢어버리지. 용서가 안 된다고. 피가 거꾸로 솟아 이거. 내가 소개했으니까. 그죠? 괘씸하니까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위약금이다. 위약금 이것도. 이런 경우 많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중개보수 주기 싫으니까 지들끼리 슬쩍 만나갖고. 괘씸하다고요. 위약금. 위약금. 그래서 기역 니은은 사가지가 없는 경우예요. 기역도 나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딴 데 의뢰해서 거래 홀라당하면 괘씸하고, 니은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내가 소개했는데 나 빼고선 지들 둘이 직거래해도 괘씸하니까 위약금. 근데 동그라미 2번 비용 지불 의무. 이건 뭐냐면 중개 의뢰인이 자기가 상대방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중개 의뢰인이 어떻게 자기가 상대방 발견해서 거래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중개 의뢰했더라도 중개 의뢰인이 자기가 상대방 발견하면 거래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럼 그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쓴 비용만 챙겨주면 돼요.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되고. 위약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괘씸한 게 아니니까. 이건 가능한 경우니까.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때는 중개보수 50%를 준다. X. 50% 범위 안쪽에서 뭐를 준다? 비용을 줘라. 비용. 시험 문제는 중개보수 50%를 지불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X. 그 범위 안쪽에서 비용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100만 원이에요. 비용 60만 원 쓴 거예요. 얼마 주면 되죠? 50만 원. 중개보수 50%니까 50만 원이죠. 이 안쪽에서 넘었으니까 50만 원. 그럼 40만 원 썼대요. 비용을. 얼마 주는 거죠? 그래도 50만 원이? 아니라고요. 40만 원. 50% 안쪽이니까. 비용 쓴 거 없대요. 안 주면 되고 빵원. 그렇게요. 어려운 거 아닌데 나오면 또 괜히 헷갈려 이런 것들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전속 중개 계약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은 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협조 의무는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공통으로 있는 게 그 위에 맨 위로 올라가 보면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이 있고 동그라미 5번이 있죠. 동그라미 5번도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공통이에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도 공통인 거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 확인 설명 의무. 이따 배워요. 그리고 이건 공통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이건 전속 중개 계약이건 중개 의뢰인 찾아오면 설명해 줘야 돼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고요. 설명해 주는 게.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줄 때 중개 의뢰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귀 틀어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귀 틀어 막고 안 듣고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협조해 줘야죠. 그래서 협조 의무가 짝꿍처럼 있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 중개 의뢰인은 협조 의무. 짝꿍처럼. 이게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공통이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인 것만 아시면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확인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53페이지에서 4절에 확인 설명. 요거는 기초 때도 좀 설명을 드려야 돼. 확인 설명. 주의사항은 뭐냐면 거기 파란색 2번에 확인 설명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그 확인 설명 의무에서 내용이 있어요. 요게 있고 넘겨보시면 54페이지에서 파란색 4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예요. 확인 설명 말로 하는 거, 확인 설명서 작성 쓰는 거 별개예요. 별개. 따로따로.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개념이니까.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해 주는 거. 확인 설명서 작성은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그거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먼저 확인 설명 해볼게요. 뭔가 설명을 해주는 거. 이거는 제가 공통이라고 그랬죠? 일반 중개계약, 전수업 중개계약. 나한테만 맡기건 여러 군데 맡겼건 상관이 없다고요. 다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설명해줘야 되는 의무가. 확인 설명 의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중개 업무예요. 아무나 막 설명해주고 그게 아니라고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설명해줘야 돼요. 누구죠? 2명.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 2명만 확인 설명,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주체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다. 확인 설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의무도 있다. 주의사항, 주의. 확인 설명 의무가 있대요. 이 의무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인 설명을 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해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확인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 똑바로.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똑바로 잘 해야 되는 의무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차피 하는 거고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요. 또 한 명. 소속공인중개사 마찬가지죠. 얘도 권한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설명해 줄 수 있고 의무도 있고.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랑 똑같다고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고요. 할지 말지가. 당연히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안 받았고 어디 뭐 휴가 갔대요. 그럼 의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 이제 확인 설명.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라. 그런 의무란 말이에요. 이게. 의무를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의무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해라? 똑바로 잘해. 그거. 그럼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임장활동 뭐 그런 거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언제 하는 건지. 확인 설명은요. 중개 업무지만 그리고 꼬시는 거예요. 부동산 사라고 막 꼬시는 거. 말빨 세워서. 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잘 설명해서 사게 하려고. 꼬시는 거라고요. 그럼 언제 꼬시죠? 중개 의뢰 받으면 꼬셔야죠. 중개 의뢰를 받아요.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야, 나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찾아오면 그때부터 설명을 하고요. 중개 의뢰도 없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 막 아무나 막 꼬셔요? 그거 아니잖아. 우리 삐끼 아닌데? 당연히 찾아오면 중개 의뢰 있으면 그때부터 꼬시고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이 뭐냐면 이게 거래계약 체결이에요. 전까지 꼬시면 된다. 거래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매매, 임대차 이런 게 체결되는 걸 중개 완성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드리면 계약서 쓰면 중개 완성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써주면 하는 일이 끝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중개 완성이에요. 계약서 쓰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꼬시면 된다고요. 이미 중개 완성됐대요. 계약 체결된 거예요. 더 꼬실 필요가 없잖아요. 중개 완성됐대요. 계약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막 꼬시고 있대. 그건 나랑 사귀자고 꼬시는 거지. 그건 정말. 부동산을 사라고 꼬시는 게 아니라 너 나랑 사귈래? 꼬셔보는 거. 그거 힘들어. 그건. 중개 완성 전까지만 꼬시면 되고. 누굴 꼬신다? 세 번째. 당연히 중개 의뢰인을 꼬시죠.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부동산을 사라고 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수 의뢰인 아니면 임차인. 매수인, 임차인 이런 걸 취득 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사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럼 팔겠다는 사람은 넘겨주는 거니까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은 집주인인데 이전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이 취득 의뢰인. 사겠다는 사람이니까. 취득 의뢰인을 꼬시는 거지 둘 다 꼬시는 게 아니에요. 즉 거래 당사자다 X. 거래 당사자 몇 명인데요?
두 명이에요. 이거 거래 당사자는. 거래하는 사람 두 명이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두 명. 둘 다 꼬시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만 꼬시면 된다. 사겠다는 사람만. 그 다음 네 번째 방법. 꼬시는 방법. 그럼 어떻게 꼬실 것인가 방법.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게 아니라 말로 설명도 하고 말로 설명해요.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래요. 그러면 이게 더하기니까 뭐다? AND예요.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면서 뭐다? 의무예요. 의무. 자, 여기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똑바로 잘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도 해주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이런 경우는 말로 설명 정말 잘해줬대요. 충분히 브리핑 완벽해. 근거 자료 제시를 안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라고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의무 위반. 그럼 제재를 받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경우는 말로 설명은 안 했는데 근거 자료만 제시 잘했어요. 한 100장 제시했대. 잘 못한 거라고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말로 설명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둘 다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의무 위반.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제재를 받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래 이게 업무정지였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바로 나왔고 작년에. 올해는 안 나왔지만 내년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되면 제재가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부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의무가 있으니까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기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란 제재를 받게 되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매도 임대 의뢰인. 누구라고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이전 의뢰인. 그리고 집주인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이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집주인이잖아요. 집주인에게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그 집의 상태, 벽면 도배의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대요. 그 집의 상태에 대해서. 안방 도배 상태 같은 거 조사하기 좀 민망스러우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그럼 자료 요구 안 했대요. 제재 받는 건가요? 아니죠. 왜? 할 수 있다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한 이거는. 이게 의무. 그래서 뭐가 의무인지를 잘 기억해야 된다. 밑에 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간혹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매수, 임차 의뢰인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X.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자료 요구한다고 자료 주겠어요? 쌍욕 들어먹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그 집 상태를 모르잖아요. 당연히 집주인에게 하는 거고. 또 잘 나오는 게 있어 시험에.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줬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자료를 안 줬대요.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 1번 자료 안 줬으니까 쳐들어간다. 어우 짜증나. 쳐들어간다. 2번 자료 안 준 거 설명하고 야 자료 안 줬어. 설명하고 적어놓는다. 답은 2번. 제가 질문 드리면 항상 답은 2번. 1번이 아니라 2번. 2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 안 줬다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자료 안 주면 직접 가서 막 조사한다. X. 그런 거 아니고 자료 안 주면 자료 안 줬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다가 적어놓으면 돼요. 그게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다. 응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불응시에. 그래서 그것도 잘 나오는데 적어놓으면 불응했대요. 불응시에 어떻게 한다? 설명도 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놓으면 된다. 이렇게요.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거네요. 요거를 확인 설명서 작성이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제 다르니까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거. 작성. 자, 쓰는 것도 중개 업무예요. 아무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주체. 누구죠? 기업공인중개사. 얘는 이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의무도 있어요. 작성을 만약에 얘가 안 했대요. 그러면 업무 정지를 받게 돼요. 제재를. 왜? 확인 설명 서. 그 정지 아니에요. 서 정지 마찬가지.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얘는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다는 건 뭐다? 위반 시에 제재가 없다. 의무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데 안 썼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안 쓰게 되면은 업무 정지,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을 안 해도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해, 작년 계속 나왔죠.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올해 또 나왔어 계속. 중요한 건데도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요. 보세요. 이게 사장님이죠.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킨 거죠. 야, 네가 써. 너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써. 시켰대요. 얘가 안 써 근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내가 사장인데 얘가 일 안 하면 잘라야지 그냥. 그럼 되는 거지. 어떤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법에서 막 제재를 가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잘라버리면 돼요. 뺀통거리는데 월급 줄 수는 없잖아요. 일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의무가 없다. 그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의무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의무가. 어떤 의무? 요거.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 제시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의무가 있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써야 되는 의무는 없다. 그래서 안 써도 제재받는 게 아니에요. 예? 중개보조원은 권한, 의무가 더 없죠. 중개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개보조원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언제 작성하냐면 중개가 완성돼야 돼요. 중개 완성이 뭐라 그랬죠? 거래계약 체결되는 거 중개 완성. 매매, 임대차 체결됐대요.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요. 거래계약서가 뭐냐면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런 거 통칭해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작성하래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매매계약 체결되면 매매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임대차계약 체결됐대요. 임대차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그렇게 두 장을 작성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고 다른 거 또 쓴다고요. 그게 확인설명서예요. 그렇게 두 장을 써요. 두 장을. 실질적으로 순서는요. 확인설명서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써요. 이렇게요. 근데 중개 완성은 꼭 돼야 돼요. 중개 완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중개 완성이 안 되면 거래계약서도 안 쓰는 거고 확인설명서도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또 차이점이네요. 얘는 중개 완성 전까지, 중개 완성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잘해서 중개 완성되면 좋은 거고 꽉 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중개 완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 질문 드려볼게요. 확인 설명 잘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환상적인 브리핑. 정말로. 되게 만족스럽게 잘한 거예요. 근데 꽉 났어요. 뭐 그런 날도 있잖아요. 열심히 잘했는데 중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주 진상이었어. 문제는 이제 내가 확인 설명을 그렇게 잘했으니까 확인 설명서 이거 작성 하이한다. X. 아니라고. 중개 완성 안 되면 그냥 많은 거라고. 이거는 내가 확인 설명을 했나 말았나 이게 전제가 아니라 중개 완성이 전제라고요. 중개 완성 시에 작성하는 거고, 중개 완성 안 되면 많은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대상자, 교부 대상자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거래 당사자에게. 자, 거래 당사자 몇 명? 두 명. 매도인, 매수인 쌍방교부라고요.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교부라고요. 한 부씩 그렇게.
차이점이네.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만 꼬시면 되고 확인 설명서는 쌍방교부에 되고 쌍방자가 빠져있고 거래 당사자 이렇게만 나와도 두 명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거래 당사자 쌍방 그럼 당연히 맞는 거고 그냥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와도 두 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중개 보수를 계산할 때 거래 당사자 그러면 두 명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는 두 명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확인 설명서를 중개사무소에 3년간 보존을 해놔야 돼요. 우리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왜 3년이라고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중개 의뢰인이 손해 있고선 돈 내라. 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돈 내라.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증거되는 서류니까 3년간은 보존을 해놔야 돼요. 사무소에. 그 다음 네 번째 서명 민날이. 제가 밑이랑 또는의 차이점은 설명드렸나요? 밑은 둘 다 그죠? and예요. 또는은 선택. 그럼 서명 민 이거 뭐죠? 두 가지 다란 얘기잖아요. and 서명이 사인하는 거예요? 자기 막 사인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정자로 송성호 이렇게 정자로 이름 쓰는 거예요. 날이는 도장 찍는 거. 어떻게 알아? 두 가지 다 하래요. 이름 쓰고 도장도 찍어라. 두 가지를 다 하래요. 두 가지 다.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서명 또는 날이 이렇게 몇 번 정답으로 나왔어요. 시험장에서 잘 안 보여. 근데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치사한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명 민날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인 설명서 그리고 좀 이따 나올 거래계약서 그 두 가지만 서명 민날인.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게 나오면 반드시 뒤에 가서 서명 민날인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두 가지만 서명 민날인이니까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민날인 됐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사장님은 무조건 하셔야 돼.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인이 한 경우 얘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일을 했으면 그때는 하고 일 안 했으면 말고 그렇게. 기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일을 안 했더라도 중개 완성되면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한 경우만. 그래서 확인설명서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기업공인중개사 얘만 일을 했어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안 했대요. 휴가 갔대요. 일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이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죠.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서명 민날인. 소속공인중개사는 하는 거 아니고 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이 소속공인중개사만 일을 했대요. 사장님은 일을 안 했어요. 얘만 일을 한 거예요. 얘는 일했으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네요. 서명 민날인 이렇게. 문제는 일을 안 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다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이잖아요. 일을 안 했더라도 자기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서명 민날인 이렇게.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칠판을 잘 보세요. 이 소속공인중개사 당해 중개인이 한 경우에 단독으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X 함께 해야죠. 기업공인중개사가 무조건 하니까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기업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인을 한 경우에 기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법인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합해서 한 개의 법인인데 따로따로예요. 주된 사무소는요 대표자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이 서명 및 날인을 해요. 따로따로. 이런 경우가 없어요. 분사무소에서 대표자랑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다. X. 그런 게 없다고. 따로니까. 항상 법인은 그래요. 하나의 법인인데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합해서 한 개의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된 사무소 따로, 분사무소 따로예요. 그렇게요. 됐고. 자, 이제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주로 2번, 3번이네요. 그래서 2번, 3번이 시험에서 바꿔서 잘 나온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은 두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정확히 기억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겠다. 쓰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몇 가지 알더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유리하다고요. 예. 오히려 어설프게 많이 알고 있으면요, 시험장에서 너무 헷갈려. 긴가민가하다고요, 이게. 차라리 몇 가지를 정확히 딱 알고 있으면 X, O가 팍팍 눈에 들어오니까 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있으면 한 가지만 정확하게. 그럼 바꿔서 나와도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이 외우기가 훨씬 쉽다고요. 확인 설명이 뭐다? 꼬시는 거다, 꼬시는 거.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니까 언제 꼬셔라?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꼬셔라. 누구를? 취득 의뢰인을 꼬셔라. 그렇게. 그럼 바꿔서 나와도 눈에 보일 테고. 그렇게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여기서 작년 올해 계속 나온 거 이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정말 특이하게 작성이 있죠. 작성 쓰는 거. 이거랑 서명 및 날인을 별개로 취급해요. 따로따로. 사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어차피 확인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바로 그냥 자기 이름 쓰고 도장도 같이 찍어요. 작성한 다음에 며칠 뒤에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성하면서 이름 쓰고 도장도 같이 찍는다고요. 그게 그거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이 법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작성 이렇게 따로 있고 서명 및 날인도 따로 있다. 이렇게. 그걸 별개로 취급한다고요. 별개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은 문제가 안 돼. 어차피 확인 설명 서 그러면요 정지,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서 정지. 근데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 확인 설명서 작성을 안 했대요. 제재 안 받아요.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작성 의무가 잘라버리면 되는 거. 이건 제재 안 받는데 이 서명 및 날인에서는 의무가 있어요.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일을 했는데도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받게 돼요. 의무가 있으니까 위반하면 제재를 받죠. 자격정지를. 그래서 작성 이건 제재 안 받고 서명 및 날인은 받고 자격정지 의무가 있어서 작성 따로 서명 및 날인 따로구나. 그게 올해 작년 계속 나온 거. 3번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작년에 처음 나온 거니까 그것만 구분하고 있으면 돼요. 작성 따로 있고 서명 및 날인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또 이제 거래계약서가 있는데 거래계약서 어디 보시냐면 55페이지에서 제5절 거래계약서가 있어요. 거래계약서 얘는요 제5절 거래계약서 작성 55페이지에서 중간쯤에 그렇죠? 제5절 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찾으셨나요? 네. 찾았죠? 그 위에다가 땡큐 적어놓으면 돼. 땡큐 한국말로. 영어는 좀 헷갈리니까 스페링이. 땡큐 고맙다고요. 이거 완전히. 왜? 내용이 똑같아 이거랑. 얼마나 고마워. 땡큐. 꽁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는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서명 및 날인도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용 다 똑같다고요. 꽁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게 많다고요, 우리는. 근데 차이점이 있죠, 한 가지. 다른 거. 뭐냐면 요거. 보존기간이 거래계약서는 특이하게 5년 되어 있어요. 이것도 3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굳이 이거 차이를 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3년으로 바꾸자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바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됐어요. 5년. 거래계약서 5년. 시험에 잘 나오겠죠. 되게. 왜?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보통 다 보존하는 거 다 3년, 거래계약서만 특이하게 5년. 얼마나 특이해. 그래서 그런 것들만,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놓으면 되죠.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자, 책을 잠깐 보시면 54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서 맨 위에 2번 확인 설명 시기, 3번 확인 설명의 상대방 이 두 가지는 묶으시고 꼬시는 거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거 시기 대상자 이 전체 내용에서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된다고. 시기 언제?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까지. 누구를? 취득을 해낼 것이면 된다. 그렇게요. 이것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박스 밑에 보시면 파란색 3번에 자료 요구권이 있죠. 자료 요구하는 거. 1번 상태 자료 요구 권이니까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다. 뭐가 의무다? 그 위에 있는 4번에 있는 확인 설명 방법 이게 의무라고 그랬어요. 방법이면서 의무인 건 4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게 의무고 자료 요구는 권한.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해서 2번 불응시 어떻게 해라? 쳐들어간다 X 불응사실 설명하고 적어놓으면 된다. 기재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잘 나오고 됐고 그 다음 파란색 4번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작성 의무자 누구라고 돼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의무가 작성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의무는 없어요. 작성을 안 해도 어떤 제재 받는 건 아니다. 뭐는 의무가 있다? 서명 및 날인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이거는 의무가 있다고요.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인데 구분을 하셔야 한다.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 55페이지에서 2번 보시면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읽어보면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러나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보존하고 이런 의무가 없어요. 작성, 교부, 보존 이런 건 의무가 없어요. 작성해서 이렇게 주고 그런 의무가 없다고요.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거래계약서는 똑같으니까 보존기간만 차이점이었고 됐고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됐고 뭐 기본윤리 같은 것도 됐고 57페이지에서 자,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기초강의 때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거 56페이지에 있는 2번 비밀 준수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기초강의 때도 좀 어려운 말이 나와서 비밀 준수 의무 같은 말이 비밀 누설 금지. 법조문에는 비밀 누설 금지라고 돼 있어요. 업무상 들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그렇게. 비밀 준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같은 말인 거고 의무자를 보니까 1번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어요. 등. 이게 무슨 말이었죠? 중개 보존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도 비밀 얘기하면 안 돼요. 중개 보조원도 비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중개 보조원까지도 다 적용된다. 그런 거고. 이거는 2번 준수 기한. 깜짝 놀라게 돼요. 그 직을 업무죠? 떠난 후에도 누설할 수 없대요. 일을 그만둬도 밑에 뭐라고 전해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 못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밀 얘기 말하고 싶으니까 그만뒀대요. 폐업. 말 못해요. 중개보조원이 말하고 싶으니까 퇴사했대. 그래도 말 못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는 건 돼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 전에는 안 된다고. 예.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죽을 때까지 말 못하니까. 물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확인 설명, 아까 설명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건 비밀보다 우선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시험에 나온 적 있었죠? 중대한 하자래요. 중대한 하자. 그거 비밀이라고. 매도인이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아니지. 설명해 줘야죠. 이것들. 확인 설명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법은 증언. 개업공인중개사가 증인돼 갖고 이제 법원에 출두한 거죠. 증언하러. 증언. 그럼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봐요. 증인에게. 근데 이제 나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안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물어보면 다 말을 해줘야지. 증언 의무.
그런 건 예외. 확인설명 의무, 증언 의무 그런 건 예외고 그거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만약에 비밀 얘기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1학년 1반 이렇게 비밀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너무 센 거예요. 제재가. 비밀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그거 했다고 해서 1학년 1반은 너무 센 거라고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비밀 얘기일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센 거라고요. 아, 비밀 얘기 좀 할 수도 있지. 했다고 해서 1학년 1반은 너무 세니까 4번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어요. 4번 반의사 불벌죄. 요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자, 기초 강의 때는 좀 설명을 드려놔야 돼 이게. 반의사 불벌죄. 혹시 친고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또. 반의사 불벌죄는 전혀 못 들어봤고 이게 범죄의 한 유형이에요. 범죄 한 유형. 친고죄 대표적으로 좀 추잡스러운 거 있어. 강제추행, 뭐 강간죄 뭐 그런 것들. 약간 추잡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 대표적으로 반의사 불벌죄.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거예요. 범죄 유형인데 범죄의 그 피해자 있잖아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가 가만히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랬을 때 차이가 나요. 범죄로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를. 피해자가 근데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둘 중 한 가지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돼요. 가만히 있어도. 어느 걸까요? 강제추행죄, 뭐 이거 폭행죄. 어느 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 때 처벌되죠? 친고죄는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대요. 불처벌이에요. 불처벌. 내가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대요 그냥. 그럼 불처벌이에요. 누구 후드로 팼어요? 맞은 사람 가만히 있대요. 아주 심하게 패갖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나 불처벌이에요? 아니 처벌이지 이거는 당연히. 잡혀갈 거 아니에요. 누구 후드로 패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도 나 잡혀가요. 때렸으니까 폭행. 그렇다고요. 때려보지 만다고요 이거. 때려보면 바로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다 하잖아요. 피해자 가만히 있어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합의를 보죠. 합의를. 피해자랑. 민사 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합의 보면 그때 불처벌되는 거죠. 원칙은 처벌인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처벌돼요. 처벌. 근데 피해자랑 빨리 가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 봐오면 불처벌. 그러니까 누구 후드러 패면은 합의 보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합의 안 보면 처벌되니까. 패보면 안다. 이거는. 요건 보세요. 불처벌인데 이제 피해자가 맘먹었어. 아 얘는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피해자 어떻게 하죠? 고소를 해요. 피해자가 고소를 해와요. 그때 처벌되는 거죠. 고소랑 친해야 된다 그래갖고 친 거지 이게.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원칙은 불처벌이고. 그렇게.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와요. 형법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 반의사 불벌죄는 원칙은 처벌.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누설했대요. 처벌되는 거예요, 그냥. 1학년 1반 받는 거라고요. 뭐 어떻게 해라? 빨리 가서 합의를 봐라. 중개 의뢰인하고. 합의 봐오면 그때 불처벌. 그렇게. 그리고 역시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도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만 나오냐면 지금까지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인 것은 1번 업무상 비밀 누설. 답은 1번. 끝. 다른 거 안 나와요. 비밀 누설.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게 형법 내용이고. 비밀 누설. 얘만 뭐다?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는 않겠다. 합의 봐오면 불처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죠. 비밀 누설만 뭐다? 반의사 불벌죄구나. 비읍.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비밀 누설만 뭐다? 반의사 불벌죄. 비읍. 요거는 그래서 잘 나오죠. 요 내용이 보세요. 얼마나 짧아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진짜 꽁으로 먹는 거죠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 뭔지도 모르셔도 풀 수 있으니까. 비읍. 비밀 누설만 뭐다?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것만 됐고 뭐 그런 개념인 거고.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정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민사죠. 민사. 손해배상 민사. 뭐 징역, 벌금, 양벌 규정 이런 거 나오면 제가 형사라 그랬고 민사 따로, 형사 따로. 이제 민사예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힌 거 민사. 그럼 중개의뢰인이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고요. 이게 공인중개사 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30조 1항, 30조 2항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법조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30조 1항 따로, 2항 따로 있고 근데 우리 책에 이제 통합되어 있어요. 30조 1항을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판례였어요. 어떤 판례였냐면 갑이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이쪽으로는 중개 의뢰가 없었어요. 이쪽으로만 일방만 의뢰가 있대요. 나 토지 사는 것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얘가 중개 의뢰를 했고 승낙을 했잖아요. 그럼 뭐가 체결되는 거냐면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중개 의뢰 있고 얘가 승낙했으니까 중개 계약. 이쪽으로는 의뢰 없었고 어떤 거냐면 사기치는 거죠. 대리인 사치. 내가 갑 대리인이야. 부동산 사기예요. 싹 다 위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기. 이런 부동산 사기에서는요. 항상 매수인 아니면 임대차면 임차인이 손해를 봐요. 매도인, 임대인, 집주인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등기부가 위조가 된 거 믿고 샀대요. 산 사람만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라는 게 없어요. 등기를 믿고 산 사람, 등기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 그냥 다 책임지는 거예요. 산 사람이.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싹 다 위조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얘가 손해보는 거예요. 얘는 손해보는 게 없다고요. 토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얘가 이제 대리인 사칭해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시켰지만 이런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대리인도 아니니까 사기치는 거니까 부동산 사기. 얘가 토지를 줄 필요가 없다고요. 얘가 그냥 사기치는 거니까 얘가 손해보는 거고. 그리고 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계약 체결할 수 있으니까 중도금, 잔금도 내가 갖다 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선 그래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워요. 계약 체결의 이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해서 갖다 줄 권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중도금, 잔금 수령해서 1억 들고선 어떻게 한 거죠? 갖다 준 게 아니라 튄 거죠. 튄 거. 부동산 사기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금액이 훨씬 컸겠죠. 큰 금액 들고 튀었다고요. 얘는 토지를 산 것도 아니고 돈은 얘가 들고 튀었고 돈도 떼었고 손해봤잖아요. 돈을 갑에게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손해본 게 없어요. 집주인, 토지주인, 매도인은. 매수인, 임차인만 손해보고. 그럼 이제 얘가 얘를 상대로 야, 너 돈 들고 튀었으니까 돈 내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돼요. 제가 그냥 빨리 말했어요. 이러면 또 안 될다고 그렇게 말할까봐 불안해서.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손해 입힌 장본인, 얘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지금. 얘가 돈 들고 튀었는데. 잡히면 정말 용서가 안 되죠. 이거는. 실제로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손해 입힌 장본인에게 돈 내놔.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요, 이거는. 근데 잡기가 어렵고, 그러면 얘가 손해 입혔는데 튀어서 잡기 어렵고 배상을 못 해주니까 요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라? 보험 들어라. 개업공인중개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험 들어야 돼요. 금액은 달라도. 법인은 2억 이상, 개인들은 1억 이상, 중개사무소에 막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1억 이상 보험 들었다고 그런 것들. 보험을 무조건 다 들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보험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도 운행하기 전에 보험 들잖아요. 사고 나면 보험금 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어차피 튀어서 잡기 어려우니까 보험금 청구하자. 이런 사안이죠. 근데 이 보험금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는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아무 때나 얘가 손해 입힌 장본인이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아무 때나 책임지는 게 아니라 30조 1항 법에 규정된 거 그것만 보험금 청구 가능해요. 그게 30조 1항이란 말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30조 1항.
요거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까 이게 성립했나를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성립했나를. 그래서 자, 요건이 첫 번째 적어볼게요. 중개 행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고의나 아니면 과실, 귀책 사유가 필요해요. 일부러 하는 거, 실수로 하는 거. 세 번째 재산상 손해. 우리는요 정신적인 손해는 규정이 없어요. 재산상 손해는 모르지. 정신적인 손해는 따로 안 배워요. 그 다음 네 번째 원인과 결과관계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됐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뭐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해하자? 보험금 청구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요거를 검토하고 요거를 배우는 이유는 오로지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쉬운 거부터 검토를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요거 쉽네요. 재산상 손해는 1억 원 발생했고, 그쵸? 어차피. 그 다음 고의도 쉽네요. 얘는 처음부터 사기칠 고의가 있잖아요. 일부러 한 거고, 그죠? 그리고 돈을 들고 튀어서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관계 당연히 인정된다고요. 2, 3, 4 요 세 가지는 문제없이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중개 행위인지가. 얘가 지금 뭐 정상적으로 어떻게 갖다 준 게 아니라 돈 들고 튄 거잖아요. 돈 들고 튄 거. 이런 것도 중개 행위가 되는가 문제가 된다고요. 만약에 돈 들고 튀는 것도 다 중개 행위야. 그럼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야, 돈 들고 튀는 거 그런 거는 중개랑 관련이 없으니까 중개 행위가 아니야.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없나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그럼 중개 행위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1번 주관적으로, 2번 객관적으로. 답은 2번 객관적으로. 항상 객관적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판단할 때. 업무상 행위도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객관적 판단, 중개 행위도 객관적 판단.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보세요. 얘의 생각은 무시해요. 얘는 처음부터 튈 생각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의 생각은 무시하고 겉모습을 딱 보세요. 겉모습을. 같다. 아니 줄 것처럼 보여. 겉모습은 또. 아니 겉모습에서부터 낌새가 수상하면 얘가 돈을 맡겨요? 안 맡길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거금을 맡겼다는 건 갖다 줄 것처럼 보이니까 맡긴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들고 튈 사람들이 더 갖다 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맡긴 거지 지금. 그러니까 겉모습은 갖다 줄 것처럼 보인다고요. 객관적 판단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개행위가 돼요. 들고 튄 건데도. 왜?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 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 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손해배상 이렇게 보험금 청구할 때는 판례가 중개행위를 어떻게 본다? 넓게 봐요. 넓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입혔다 하면 그냥 다 중개행위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 왜 판례는 이 중개행위를 넓게 봐주죠? 그래야만 이게 성립이 잘 되고 그래야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중개 의뢰인 좀 불쌍하잖아요. 얘가 보험금 청구라도 쉽게 하려면, 혹을 쉽게 하려면 중개행위를 넓게 봐줘야 한다고요. 이게. 그래야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하잖아요. 중개행위를 너무 좁게 보면은 보험금 청구도 못해요. 중개 의뢰인이. 불쌍하니까 중개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라도 쉽게 하라고 넓게 본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중개행위야. 이렇게. 지금 얘가 돈 들고 튀면서 손해 바로 입힌 거잖아요. 중개행위. 처음 보는 판례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고민할 필요 전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나? 그것만 보면 돼요. 그냥. 그럼 다 중개행위. 질문 드려볼게요. 맞추면 쉬고요. 틀리면. 틀려도 쉬어야지 시간이 있는데. 화장실 가야지 될 거예요. 자, 경매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경매예요. 경매. 경매는 또 중개랑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경매하는 건데.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줬대요. 물어봤는데 그것도 분석을 잘못해준 거예요 또. 그래서 손해 입힌 거예요. 경매 관련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 입혔대요. 중개행위가 돼요 안 돼요?
중개행위 어떻게 본다고요? 넓게. 중개행위 넓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하면 그냥 무조건 중개행위. 경매건 뭐건 돈을 들고 튀는 것도 중개랑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도 중개행위라고요. 넓게 보니까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만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그래서 경매에 관련해서 정보를 잘못 제공, 권리분석 잘못해서 손해 입혀도 중개행위예요. 그것도. 그럼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중개행위니까. 넓게 보니까. 다른 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이 있었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증도 빌려오고 등록증도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한 다음에 돈 들고 튀었어요. 중개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자격증도 빌려오고 등록증도 빌려오고 이 사람이 계약 체결하고 돈 들고 튀었어요. 중개행위가 아니다.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넓게 봐도 누가 손해 입혀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판례가 나와도 항상 판단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입혔나? 요걸로 판단하시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다 하면 중개행위. 근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빌려온 거지, 증들을 다. 이 사람은 돈 들고 튀어도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판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돈 들고 튄 건 다 중개행위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도금 들고 튀고 아니 뭐 잔금 들고 튀고 임대차에서 보증금 들고 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많이 들고 튀세요. 그런 거 다 중개행위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들고 튄 건. 근데 자격증, 등록증 빌린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그래서 판단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 입혔나. 그렇게. 한 가지만 더. 힘드시지만. 힘들어 죽겠지만. 이쪽으로는 중개계약이 없네요. 얘만 중개계약이 있고.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한 번 더 우겼어요. 뭐라고 우겼냐면 보험금 주기 싫으니까 양쪽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해야만 이 중개행위가 되고 이쪽으로는 중개계약이 없으니까 일방만 의뢰가 있는 건 중개행위가 아니야.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보험금을 못 줘. 이렇게 우겼어요. 틀렸다고요. 또 X. 일방 한쪽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판례가 그랬어요. 왜?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거의 대부분 공동중개니까 누구는 매도 의뢰만, 누구는 매수 의뢰만 일방 의뢰를 받고 그렇게 공동중개한다고요. 그런 거 다 중개행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쌍방 의뢰가 있으면 당연히 중개행위고 일방 한쪽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가 된다. 판례가.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중개행위가 되니까 네 가지가 다 충족해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줘라. 그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는 뭐다? 보험금 청구 때문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좀만 쉬겠습니다.